제가 지금 뭐 이게 세다 안 세다로 설명해 드린 게 아니라 이 캐릭터는 이런 게 재밌더라, 저 캐릭터는 저런 게 재밌다더라, 그 다음에 저는 요런 게 재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자, 오늘의 라디오 콘텐츠 옥선생이 알려주는 부캐릭 추천입니다. 부캐릭터들을 이제 한창 키우시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좋아하시는 캐릭터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하고 계시긴 하나 요 캐릭터는 좀 요런 맛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캐릭터들보다는 직업군별로 한 캐릭터씩 요거 정도는 좀 쉽게 접근하거나 아니면은 요런 장단점들 때문에 좀 하기 좋다, 쉽게 한번 찍먹해보기 좋다 라는 형태로 해서 오늘은 직업군별로다가 요거는 좀 재밌는 캐릭터들입니다, 제가 해봤을 때 좀 재밌었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물론 직업군이다 보니 나중에 이제 총검사, 마창사, 외전 캐릭, 도적 이쪽 라인으로 넘어갈 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왜 추천함? 직업군별로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애들이 이를 추천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자 귀검사입니다. 남자 귀검사는 어떤 캐릭터 추천할 것 같으세요? 정말 찍먹하기도 좋고 편하고 아마 대부분은 아수라를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속도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범위도 괜찮고 재련 캐릭인 대표적인 캐릭터 버서커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재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이유가 아수라는 자연의 수호자를 잘 쓴다라는 좀 다른 매력이 좀 있지만 솔직히 자수 자체를 제가 캐릭터의 재미로 좀 보진 않거든요. 속된 말로 그냥 광부가 편하다거든. 이게 내가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돌리는 데 목적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캐릭터를 부캐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점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폭주로 인한 공이속 요거 때문에 이게 처음에 형님들도 모든 사람이 풀템을 맞추고 하면은 사실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는데 처음에 찍먹할 때 육성궁에서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이 거지 같은 공이속 때문에 느릿느릿하고 그 아수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조금 느리거든. 그래가지고 폭주로 인한 공이속으로 캐릭터 육성이 처음에 흥미를 느낄 때까지 조금 좀 쉽게 좀 재밌게 느끼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스킬들 범위도 준수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대표적으로 좀 육성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평타 프렌즈의 그 편의성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폭주로 인한 공이속 빠르고 그 다음에 잡몹 잡는데 굉장히 쾌적한 붕산격이라는 다른 귀검사들의 붕산격은 앞으로 이렇게 내려찍는 게 다지만 내려치게 되면은 붉은색 피로 된 충격파가 나가면서 몹 클리어라던가 파밍 구간에서 되게 좀 편의성이 괜찮고 그 다음에 아웃레이지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블러드 붐 이런 친구들도 스킬 범위들이 굉장히 크게 시원시원하게 적용이 돼서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는 되게 편한 캐릭터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고뎀 캐릭이라는 그 자체적인 한계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이제 고뎀 캐릭의 한계점을 느꼈다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증폭까지 다 하시고 더 이상 스펙업 할 데가 없으셔서 13강을 트라이 하실 때 제외하고는 증폭이 문제가 되진 않아. 재련이기 때문에 고점이 막혀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속된 말로 더 이상 스펙업 할 게 없어서 13강 또는 14강을 트라이 해야 되는데 13강을 트라이 할 때 보통 코스트를 10억 골드에서 12억 골드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엄청 고점이 막혀있다라고 느끼시기에는 그닥. 그리고 단순하게 최종적으로 엔드급 가니까 데미지가 어떻게 됐다 이거는 밸런스 패치 한 방으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버서커 일단은 좀 간단하게 좀 추천을 드리는 캐릭터고요. 다음 여자 귀검사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솔직히 쉬운 캐릭은 아닙니다. 쉬운 캐릭은 아니지만 소드마스터가 여자 귀검사 캐릭터 중에 가장 변주의 가운데 있습니다. 검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슷할 수는 있는데 캐릭터가 화려한 부분도 소드마스터도 충분히 있고 소드마스터의 최대 장점은 무기의 자율성으로 인한 스타일 변화예요. 이게
진짜 커요. 이게 아무래도 물론 완전 뉴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플레이 자체가 스킬을 한두 개가 변함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그 마스터리 하나 변함에 따라서 이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한 캐릭터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어서 북캐릭용으로 야 나 한 캐릭터 좀 해보니까 사실 특정 캐릭터들 제외하고는 캐릭터의 스타일이 크게 변하지 않아서 이 캐릭터로 이 가진 거 갖다가 다음 던전을 계속 트라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그냥 대표적으로 대검, 도, 뭐 둔기도 있고 일단은 현재는 그 다음에 소검까지 둔기는 좀 인기가 좀 없긴 하지만 대검, 도, 소검이 각각의 스타일이 달라요. 조금 속도감 있게 발검술이랑 스킬 캔슬을 이용한 캐릭터도 있는 반면에 묵직하게 악직참 한방, 소검의 엄청난 연타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스타일을 좀 볼 수 있어서 북캐릭용으로 이거는 굉장히 좀 괜찮긴 하나 요것 때문에 생기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마스터리의 영향이다 보니까 세팅 따라 메타마다 추가 골드가 이게 세팅비라는 개념으로다가 이게 이제 하다 최근에 계속 바꾸신 형님들은 이제는 그 아바타 상하이만 2개 3개씩 있으실 거예요. 견고의 대검 마스터리, 속성의 소검 마스터리, 그 다음에 쾌속의 도 마스터리 그 세팅별로 막 다 가지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장점이긴 한데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캐릭터가 좀 예쁘긴 해요. 소드마스터 자체가 파쇄 둔기는 잘 안 하시긴 하니까. 근데 이제 뭐 현재는 요런 되게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 스타일리시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시는 세팅을 자유롭게 좀 넘나들 수 있다 라는 좀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서 사실 여기서 그 버서크랑 비슷하게 추천을 드릴 거면은 검제를 추천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검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검제 그 세팅 컨텐츠를 했지만 검제 같은 경우에는 애가 오기 조원으로 인한 공이속 증가가 있어서 육성 때 좀 편하긴 한데 얘가 의외로 좀 그 스킬이 직관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덜 받는 묘한 채널링이 있거든요. 제가 뭐 검제 설명해드릴 때도 그랬죠. 그 다음에 시업 약간 요런 것처럼 조금 파고들 만한 요소가 묘하게 이게 의외로 좀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긴 하나 조금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이 소드마스터가 예로부터 우리 이제 여신 강림이었나 그때 여기검사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가 소드마스터였기도 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쓸만한 캐릭터입니다. 요게 이제 육각형이고 육각형에서 속도가 빠른 친구가 검제로 빠지고 절도 있는 캐릭터가 검마로 빠지고 홀딩이나 유틸적인 측면으로 이제 가는 게 암제 쪽으로 좀 빠지고 요런 그림으로 좀 가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좀 소드마스터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다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은 남자 격투가입니다. 야 남자 격투가 추천하기가 최근에 쉽진 않긴 하지만 역시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릴 때 저 그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캐릭터 추천드립니다. 정말 여망이랑 고민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잡기 캐릭이에요. 그리고 현재 메타에서 잘 안 꿀려. 그리고 가장 큰 점 아마 여자 그래플러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그풀보다 잡기 무적 널널함. 얘 원래대로면은 처음 나왔을 때 얘는 타격 잡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적이 적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자 그래플러는 오히려 막 95제나 이런 애들이 체인 커넥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슈퍼함으로 들어가는지 데미지가 좀 들어와. 오히려 그 무적이 좀 줄었어. 이게 줄었다고 느끼고 있거든. 저 같은 경우는 제 계정 18년 전에 처음 만들어서 키웠던 캐릭터가 여자 그래플러입니다. 저는 여자 그래플러 진짜 오래 했는데 최근에는 이 자이언트 자체가 가지는 이 잡기 연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 상태가 풀 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적 요 때가 계속 무적이에요. 무적 이렇게 무적이에요. 굉장히 준수합니다. 정말로 준수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세팅하시기도 좋고 현재는 범위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상극기들은 타격기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타격감도 충분히 쾅쾅쾅 한방 맥댐 보기도 좀 수월한 편이어서 현재는 남 격투가 중에서는 이 자이언트를 가장 좀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라고 부른 이유는 얘 1차 각성명이 자이언트입니다. 옛날에 이제 놀리는 의미에서 짜이짜이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현재는 뭐 기존에 있던 버그들이 대부분 문제가 됐던 버그들 정말 이게 옛날 아이디어를 갖고 옛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도 남그풀이 버그 덩어리고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버그들 거의 다 없어진 상태에
없어졌다 고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육성할 때 충격파들로 사냥을 해서 범위도 준수해.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잡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 단점이 남급풀이든 여급풀이든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몰아잡기, 이 반드시 잡는다는 형태로 범위 잡기를 하긴 하나 결국에는 잡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근접해서, 특히 요즘에는 아칸이라는 장비가 방어력이 너무나도 튼튼하다 보니까 아칸의 튼튼한 방어력 플러스 무적을 이용한 사실상 말뚝딜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광룡이 그 땅울림을 쓰던 말던 그냥 로플링 한번 하고 스플렉스 한번 하고 이러면은 다 넘어가죠. 그러시니까 요거 한번 이런 잡기 캐릭터 좀 내가 원래 안 쓰던 상황이라면 요거 한번 해보는 게 재밌겠다 추천드립니다. 이번 여자 캐릭터로 가야겠죠. 여자 격투가. 근데 여자 격투가는 뭐 당연히 여스커도 있고 뭐 여스파도 있고 이런 거 추천해 드릴 것 같겠지만, 솔직히 부캐릭으로 여자 격투가 추천하는데 넷마 추천 안 하잖아? 걔랑 손절해도 됩니다. 역시 염제죠. 사실상 전체 인구수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준수한 캐릭터 탑 10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가장 수월한 캐릭터입니다. 일단은 널찍한 범위, 정말 준수하죠. 준수한 범위, 그 다음에 넓은 스킬 판정, 범위도 넓고 판정도 좋아. 거기에 낸가드 개꿀, 그 다음에 뇌명의 방어력 플러스 태양의 숨결의 속도까지. 얘가 웬만한 거 가지고 있을 만한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나왔을 때 얘 버퍼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유티를 갖고 있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괜찮아. 거기에 자체적으로 카이로 인한 속성 부여, 무큐기에도 필요 없죠. 큐브의 계약도 다른 친구들은 큐브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캐릭터 뼈대 유틸이 다 들어가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준수합니다. 얘는 뭐 이루 말할 게 없어. 나중에는 뭐 독특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겠지만 오늘은 좀 쉽고 간결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좀 추천드리는 거니까 요 염제, 격투가를 해보신다면 요 염제 한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단점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원시원하고 널찍널찍하고 수월수월하다라는 얘기는 캐릭터가 약간 밋밋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짜이맨을 추천한 겁니다. 왜냐면 여망 같은 경우에는 이 염제보다 더 단조로워요. 해볼만한 부캐릭에서 자이언트가 추천이 됐냐면은 여망 같은 경우에는 딱 이거거든요. 고류? 계속 이제 양양패치만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밋밋해요. 왜 죽는지 몰라. 근데 염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점으로도 보일 수 있고 단점으로도 보일 수 있긴 한데, 스킬들이 한 방씩 쾅 파 이렇게 쏘는 형태다 보니까 조금 끊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나마 이 스킬 쓰고 이 스킬 쓰는구나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조금 괜찮은데, 여망 같은 경우는 소리 지르다 보면은 어디 데미지가 정확하게 센지 모르겠지만 얘들 죽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타격감이나 재미적인 측면에서 의외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여망은. 근데 물론 염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슷할 순 있으나 가지고 있는 원체 효율이 좋다 보니 여자 격투가에서는 추천 캐릭터 나오면 무조건 거의 염제가 일단 1바로 나오고 다음 걸 추천하는 편이죠. 자, 드디어 다음 캐릭터 남자 건어입니다. 남자 건어. 자, 근데 이제 건어는 이게 건어 추천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좀 캐릭터별로 개성이 확실한 라인이어가지고 뭔가 노멀하게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렇지만 일단 플레이적 특성에서 조금 노멀하게 가자면 어쩔 수 없이 런처로 가야 돼요. 이거는 다른 애들이 원체 특성이 너무나도 강해. 결국에는 그 육각형에 가까운 애로 찾자면 런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포지셔닝을 잡고 를 눌러주면 해결이 되기에 결국에는 가장 노멀하게 접근 가능하다. 이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요거 하나 넣어드려야겠다. 7월 상향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인 남자 메카닉, 아니면은 부스팅과 그 다음에 탑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설트, 아니면 건워크와 빠른 공이속, 그 다음에 엄청난 X키 연타를 해야 되는 레인저, 탄 버프로 해서 XXXXA, XXXS, XXXXD 를 눌러야 되는 남스핏, 전부 다 사실 추천드리기 쉽지 않아. 이게 메뉴가 좀 보편적인 메뉴부터 독특한 메뉴까지 있어야 되는데 남건어 라인이
런처가 순두부찌개예요. 여기 전부 다 마라탕, 똠양꿍, 그 다음에 뭐 있어? 그 다음에 그 전갈튀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선택지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런처. 근데 일단은 7월달 상향 예정이 다음 벨페 때 퍼스트 서버에 언제 나올지 이번 주에 나올지 다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7월 또 상향 예정이기 때문에 좀 노멀한 형태로는 남런처 포지셔닝 잡고 스킬을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다라고 해서 요렇게 좀 접근해보면 되겠구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여자 건어입니다. 야, 근데 여자 건어 여기 개빡세. 여긴 더 빡세. 야, 여기는 조금 더 노멀한 친구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이게 이제 남자 건어의 심화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더 빡세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요거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여자 레인저 괜찮습니다. 여자 레인저 정말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남자 레인저 대비해서 스킬셋이 꽉꽉 맞물려 있어요. 좀 킬포인트 플러스 더블 건어크라던가 그나마 좀 이렇게 스킬셋들이 남자 레인저에 비해서 아다리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직업군 기준 그나마 무난한 편에 속하나 쉬운 라인은 아니다. 빠릿한 조작감을 선호하시는 분 요렇게 들어가요. 빠릿한 조작감을 선호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추천해드리는 건 역시나 부캐릭의 독특한 스타일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최대한 육각형에 가까운 애들을 직업군 중에 육각형에 가까운 애들을 추천드리는 거다 보니까 여자 레인저 쪽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자 스핏, 공중 액션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자 메카닉 개빡셉니다. 그렇게 여자 메카닉이 생각보다 부캐릭 추천에 가능할 만하면 실제로 이건 여자 메카닉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자수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자 메카닉 본 캐릭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솔직히 본인들도 알아요. 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육성을 해봤지만 얘는 조작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냥하는 형태가 아니라 롤로 따지면 약간 오리아나나 그 조이처럼 그냥 그 좀 직관적인 캐릭터보다는 조금 그 외부적인 요인을 많이 그 G 시리즈라고 그랬죠. 여기도 이제 독립 오브젝트 소환 로봇들이니까 걔네들을 좀 이용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직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검신 하다가 아니면 블레이드 하다가 오신 분들이 여자 메카닉 하면은 약간 애매해. 그래서 여자 메카닉을 핵심적으로 추천하는 경우는 사실 여자 메카닉을 추천하기보다는 자연의 수호자 장비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까 위에 아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여 메카닉 자체를 추천하기 좀 어려워. 자, 여자 건어까지 해봤고 이번에는 남마법사. 남마법사 같은 경우는 여기도 조금 어렵긴 한데 실질적으로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추천드리자면은 저는 예전부터 이 친구를 좀 밉니다. 아이올라이트죠? 이 캐릭터 좀 자주 미는데 빠른 이동 속도, 넓은 범위, 이쁜 스킬, 타격감, 그 다음에 쫀득한 조작 방식 요거 정말 괜찮아요. 캐릭터 운영하기 괜찮거든요. 이게 스킬들도 좀 바람 형태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 캐릭터 자체가 되게 잘 빠지긴 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너무나도 광부 형태의 이미지가 굉장히 심하고 광부라고 해서 아이올라이트라고 아이올로스인데 원래. 그 다음에 스킬이 그 되게 바람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시원해요. 근데 이게 채널링이 좀 있긴 한데 이 채널링이 탈리스만을 이용하시면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딜 압축이라는 측면도 이 결전 무기 소닉 무브가 중간에 결전 이용해가지고 중간에 스킬 캔슬 용처럼 샥샥 스킬 쓰고 착착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 조작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캐릭터 손에 쫀득쫀득하게 들어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캐릭들이 모두 다 바칼레이드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솔풀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한 지금 던전 앤 파이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람돌이 솔풀로 쭉 올라가 보시면은 캐릭터 조작하는 맛 좀 나요. 게다가 공중 액션들도 좀 있죠. 그래가지고 요 캐릭터 요런 형태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여자 마법사. 여기 여자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직관적인 캐릭터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지금 타격형 그 다음에 근접형 캐릭터를 좀 많이 추천하기 때문에 아마 배틀메이즈로 생각하시겠지만 역시나 최소한 여자 마법사에 한해서는 근본 캐릭 엘리멘탈 마스터 추천드립니다. 제가 마도학자까지는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플레이 해본 바 마도학자도 여자 메카닉의 상위 호환판인 뿐인 거지 걔도 누르거나 꾹 누르거나 요런 것들로 움직이기가 좀 쉽진 않고 그 다음에 소환사 같은 경우에도 자수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지 처음 해보신 분들 소환사 해보시면은 누를 게 너무 많아서 개 힘들어요. 그래서 소환사도
자수를 추천하는 거지 소환사 자체를 추천해드리지는 않는다는 거. 배틀메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배틀메이지는 이미 여기까지 오신 형님들이면은 아마 속칭 인기 캐릭터 주류 캐릭터를 다 키우신 분들일 거야.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통 마법사를 꿈꾸면서 한번 엘마 한번, 일단은 대부분의 스킬들이 넓은 범위,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빠른 쿨타임, 빠른 스킬 회전, 많은 양의 설치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캐릭터가 뒤지게 이쁨. 솔직히 이거 억가하시는 분들은, 이거 던파하시는 분들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엘마를 안 예쁘다고 한다? 이 정도면은 그건 3D 하러 가야 돼요. 감히 분밑장을 아니 그리고 이 친구 또한 이번에 7월 벨페 대상자죠. 요것도 있습니다. 또 7월 벨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되기 때문에 준비하시다가 벨페 받아서 상향까지 팍 받아서 가면 훨씬 좋겠죠.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엘마. 그리고 일단은 확실한, 전 이거 진짜 추천드리는 게 확실한 캐릭터 컨셉. 나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도 제가 던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캐릭터들이 약간은 불편할 순 있지만 캐릭터 자체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거. 결국엔 이 캐릭을 하던 다른 게임을 한다까진 아니겠지만 다른 캐릭터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스트라이커 할 때랑 패왕 할 때랑 엘마 할 때랑 엘바 할 때랑 또 플레이가 달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통 마법사로서 확실하게 이제 본인만의 캐릭터 색채를 갖고 있어서, 아, 내가 혹시나 아직 안 해봤다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작감이 어려운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성이 있다, 그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남자 프리스트. 야, 이거는 정말 추천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대세픽이냐긴 하거든.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딱 두 개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은 당연히 대세픽 배틀크루. 그럼 2번이 뭘 것 같아? 그럼 남은 건 인파, 테마, 어벤져잖아. 근데 제가 옛날부터 그 남프리스트 추천드릴 때 추천은 무조건 어벤져거든요. 어벤져가 정말 캐릭터 자체는 괜찮아. 굉장히 노멀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변수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어벤져가 그 변신을 통해서 그냥 상변 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변하면서 그냥 평타랑 스킬 써서 굉장히 노멀해지는데 호불호가 너무 세.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버프크루도 안 보여. 배틀크루지. 요거는 좀 이제 요즘에는 버프크루라고도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갈게요. 다른 거 안 쓰고 1황. 현재는 캐릭터 성능적 측면부터 효율적 측면까지 해서 그냥 1황으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틀크루가 강한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버프크루를 상향을 계속 하다 보니 배틀크루가 계속 맞물려서 성장을 받다가 현재는 아이템 시너지까지 폭발해버려서 현재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캐릭터 자체의 성능은 준수하거나 좋은 편에 속해. 하지만 아이템의 시너지까지 터져나가는 빵빵빵 치고 올라간 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위 말해 유피테를 이용한 기본 기숙련을 제외한 배틀크루의 형태로 간다면은 굉장히 그냥 준수한 재련 캐릭으로 가져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 부분은 장단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형님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면 데미지라는 측면은 어떤 사람은 5%만 차이나도 야씨 엔드급에서 5% 차이면 갭 장난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65캐릭이나 있다 보니 1등 캐릭터와 65번째 캐릭터의 데미지 밸런스가 그래 결국엔 차이 나다 보면은 10%까지도 날 수 있지라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벨페 수치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맞아요. 근데 현재는 특히 이제 이 친구 중에 무큐를 사용하는 베크랑 그 다음에 기본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유피테르죠. 이 둘은 예전의 느낌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결전이냐 근원이냐 얘기했던 것처럼 캐릭터가 거의 두 개가 다른 캐릭터로 느껴질 정도로 성능 차이가 또 납니다. 근데 요거 소신 발언 하나만 할게요.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오직 성능만 해보시는 분들 기본기 숙련 베크 추천드려요. 저는 노잼이라 안 합니다. 자, 여자 프리스트. 여자 프리스트도 여기도 좀 빡세요. 지금 요 두 개가 많이 싸우고 있거든. 현재 밸런스 패치 이후에 무녀가 굉장히 준수해졌고 조금 더 컨셉이 좋은 리디머가 존재하거든요. 둘 중에 오늘은 요 캐릭터 하나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녀입니다. 무녀 추천드려요. 실질적으로 이 무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남런처와 비슷하게 좀 조작감이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비해서 방어력도 올라서 기존에 말랑말랑했던 느낌보다는 튼튼까지
짱까진 아니고 조금 이제 단단해졌다,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조작감이 기본 스킬 몬스터를 두고 스킬을 계속 이제 쏟아붓는 형태였는데, 원래 이 몸까지 약해가지고 좀 오래 있다 보면은 얘가 픽 죽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도망 다니느라 딜을 제대로 못 넣는 형태가 좀 있었는데, 방어력이 오르면서 그 점도 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킬 판정이나 특히 108염주나 이런 스킬들의 판정들도 좀 오르고 해가지고 현재는 굉장히 좀 준수한 상황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캐릭터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또 이 무녀 캐릭터를 예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일러스트도 그렇고 좀 예뻐가지고 노멀하게 쓰기 굉장히 좋다, 좀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는 드디어 이제 남녀가 다 끝이 났고 도적 라인이죠. 야, 이거 도적 라인은 사실 추천드리기 진짜 어렵거든요. 자, 도적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예요. 사실상 도적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릴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적 라인에서는요, 얘네들은 아싸리 이 그 컨트롤의 끝에 가 있는 애들이에요. 호불호의 영역의 끝에 간 애들이야. 사령술사, 섀도우 댄서, 쿠노이치, 얘네들은 추천보다는 이제는 사실 형님들이 이제 짜장면 사드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얀 짜장면 사러 다니시는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이속, 이거는 있는 공이속이 아니라 빠른이에요. 빠른 공이속. 그 다음에 높은 크리율, 육성 구간에서 괴물 같죠. 그 다음에 로그의 최대 장점, 얘 의외로 잡기 캐릭입니다. 요거 때문에 처음에 로그가 약간 검신처럼 뭔가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래서 컨트롤이 어렵지 않아요. 요거 생각보다 이게 생각하신 거 이상으로 로그가 컨트롤이 어렵지 않습니다. 로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컨트롤적 난이도를 너무나도 높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애가 캐릭터가 속도가 빠르고 뭔가 스킬이 다다다다다 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바빠 보이거든. 쉽고 잘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접근성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점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왜냐면 장점만 있진 않아. 일단 1차적으로 근데 이거 약간 프레임입니다. 사실 나중에 다른 캐릭터들도 잘 듣다 보면은 개 시끄러워. 하 공룡의 힘 뭐야, 하 신용의 힘이요, 이렇게 하는 거 다 시끄러운데 얘는 유독 그 이미지가 좀 세서 시스퍼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선생님들이 좀 시끄럽다고 느끼는 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좀 단점입니다. 이거 히트앤드 시스템 때문에 요게 이제 스킬을 쓰고 나서 버블을 소진해서 쓰는 추가타의 형태거든요. 이 히트앤드 시스템이 스킬이 끝날 때쯤 Z키나 설정키 눌러서 한 번 더 때리는 건데 처음에 조작감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 추가 조작 때문에 타격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원래 스킬을 A, S, D, F 순으로 쓰시던 분들이 A, Z, S, Z, D 이렇게 가야 되다 보니까 야 이건 좀 별로지 않냐? 로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캐릭터가 잡기 이후 아니면 스킬 이후에 Z키가 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옛날 로그 하시던 분들은 이거 평캔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로그들은 단검을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굳이 그 공중 평캔 테크닉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버블 수급량이 안 나왔을 때 옛날에 쌍검 같은 경우에는 버블 수급량이 그 6칸을 채워야 되는데 5칸밖에 안 차서 옛날에 그것 때문에 평캔을 썼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는 이제 단검 쓰시는 분들이 더 많고 단검이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마 그 평캔까지는 거의 안 쓰셔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는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다음 캐릭터 요거는 아마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야, 이거 나이트는 이게 굉장히 노멀한 캐릭터가 있는데 굉장히 노멀한 캐릭터인 팔라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그냥 뽕맛을 좀 볼 수 있는 준수한 마신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지금 드래곤 나이트는 상향 예정이죠. 근데 드래곤 나이트는 그 친구는 엘븐 나이트급은 아니긴 하나 걔는 굉장히 파고들 만한 요소가 있어서 본캐급으로 플레이하기 좀 추천드립니다. 드래곤 나이트는 캐릭터 좀 난이도가 좀 높아요. 드래곤 나이트는 나중에 드래곤 나이트 또 설명회 때 한번 하겠지만 드래곤 나이트 자체가 가지는 캐릭터 난이도가 자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드래곤 나이트는 좀 내려놓고 역시 추천드리기에는 팔라딘이에요. 현재 아마 팔라딘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얘 속된 말로 질꼴찌라고 소리는 듣진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팔라딘 자체가 가지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전 시즌부터 계속 하시던 분들은 애초에 팔라딘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거야. 팔라딘이 상향을 받던 뭘 하던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차피 네가 올라와봤자 내 미치지라는 그 전제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에요. 네가 아무리 깝쳐봐야 내 밑이다. 약간 근데 지금 팔라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팔라딘이 막 데미지가 막 약해서 불편하고 보다는 조금 뭐라지, 이거 뭔가 그 고정관념이 세게 잡혀져 있는 캐릭터지 그렇게 막 깔려져 있는 캐릭터는 현재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엄청 쉬운 조작감, 넓은 범위, 그 다음에 스킬셋이 굉장히 예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랩 스킬들은 다단 위주, 그 다음에 고랩 스킬들은 단타 위주. 요거 굉장히 이쁩니다. 스킬셋 자체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대신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현자 타임을 느끼기가 좀 수월합니다. 뭔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상급기들도 그렇고 다른 캐릭터도 보시면은 얘 자체 쿨타임이 유독 혼자만 기냐 라고 따지면 얘 그냥 그래. 한두 스킬이 길어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걸 떠나서 그냥 1대1로 치환을 시켜서 보잖아요. 얘가 상급기들이 쾅쾅쾅 하고 나면 여기서 뭐지? 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현자 타임을 더 길게 느끼십니다. 다른 캐릭터는 상급기 쓰면은 촥촥촥촥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스킬을 쿨타임이 있고 채널링 시간이 있어서 현자 타임을 느끼는 구간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꽝 현자 타임, 꽝 현자 타임, 꽝 이거다 보니까 요거랑 비슷한 캐릭터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왕이라던가 남자 메카닉이나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딜 압축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쫙 끌어모아서 한 방에 쏟아붓고 런 파이야 런 파이야 런 파이야 이것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남런처분들 현자 타임 너무 심함, 현자 타임 너무 심함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압축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요거 자체가 단점이 됩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단타 위주라는 이쁜 그림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본기가 결국에는 이 중간 과정을 채울 만한 기본기의 비중이 좀 낮다 보니,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상황에서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기본기를 좀 세게 줘버리면은 그 유피테르 상향 먹은 것처럼 기본기 숙련 캐릭터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벨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잘 나오길 바래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쉽게 접근하시긴 좋다. 그리고 세라픽 패더 빠른 공이속 플러스 파티 1 공이속 크릿, 거의 요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시너지라는 측면으로 좀 비춰질 수 있긴 하지만,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의 상향을 저해야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유틸도 있는데 데미지 1등 먹으려고? 장난하나? 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왜 니는 내 무조건 상향을 받더라도 내 발밑에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유가, 본캐로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거 가져가도 되고 이거 빼도 되니까 이거보다 데미지를 더 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버퍼들만 할 수 있는 회복도 가능합니다. 회복이나 방어라는 형태도 존재해서 뭔가 혼자서 느낌 내기 좋음. 뭔가 그러니까 느낌 자체를 내는 건 좋아. 그래서 사실상 데미지 제외하고는 만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니 시윌, 이 데미지 맞는 게임에서 데미지 없이 유틸만 땅이면 이거 좀 빤캐릭이네. 하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캐릭터가 원체 많다 보니 요런 상황도 좀 있다. 자, 그래서 나이트도 좀 요렇게 봤고요. 다음, 야, 이번에 상향받고 마창사 진짜 기가 막혔어요. 마창사 추천 캐릭터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마창사 여러 캐릭 하시고 마창사 4캐릭 다 키우시는 분들도 이견이 없어요. 이거 이견이 없어. 지금 마창사 중에서는 뭐 다른 캐릭터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가 마창사 중에 가장 육각형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번에 공이속까지 받아가지고 얘 진짜로 뭐 콤보 조합이면 조합, 스킬 빌드, 그 다음에 그 스킬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캐릭터 유연성, 그 다음에 스킬 범위, 속도감, 이런 것들 얘가 혼자 다 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있는데 그 육각형 크기가 얘가 제일 커요. 얘 지금 짤 없습니다. 지금 그 마창사 중에서는 가장 좀 인기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창사 중에서.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친구가 원래 듀란달이라고 있었는데, 원래 드래고니안 랜서가 가지는 조합은 스킬 조합이 땅에서 보통 유지가 되면서 스킬의 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중 액션은 듀란달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드래고니안 랜서가 스킬 조합을 위해서, 스킬 그 연계를 위해서
공중 액션으로 딱 넘어가면서 듀란다를 잡아먹었어요. 뭐 어쨌네 저쨌네를 다 떠나서 이게 잡아먹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상위 호환이에요. 원래 제가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지금 상위 호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물며 듀란달보다 뭐 쉽다 어렵다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스킬 판정이 내가 조작하는 대로 위치 변경이 쉬운 캐릭터여서 조작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님. 알아야 될 게 좀 많아요. 공중 사용 스킬, 그 다음에 지상 사용 스킬, 위치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근데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듀란달 같은 경우에는 좀 직관적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듀란달 대비해서 상위 호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작 난이도가 듀란달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포지셔닝이 스킬 쓰고 이동하는 포지션들이 되게 많아. 땅! 그 다음에 원래 뒤에 서 있다가 앞으로 와서 위치했다가 앞으로 쳤다가 뒤로 빠지고 요런 액션들이 좀 커가지고 듀란달은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뭐 롤링 바카 쓰고 내려 찍고 약간 요런 식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안 큰데 얘는 그것보다 좀 크거든. 그러니까 쉽다 아니다는 뭐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연계가 쉽다랑 스킬이 난이도가 어렵다랑 좀 달라. 그러니까 스킬 자체가 처음에 보시면은 그냥 하나, 둘 이렇게 붙으면은 가장 좀 쉬운 형태고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여기서 스킬 여기 제일 쉽고 스킬 쉽고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스킬 연계 이런 것들. 이러면은 사실상 본인들이 콤보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난이도로 올라가는 형태여서 이제 듀란달 대비해서는 조금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불쾌하지 않고 스킬 간 설계가 잘 짜여져 있다. 재밌다. 좀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요렇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창사 끝났고 다음 총검사죠. 야, 총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쉽게 추천해 드릴 만한 캐릭터가 있긴 해요. 가장 노멀합니다. 이 친구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총검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스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완화는 됐다곤 하지만 캐릭터가 속도감이 좀 올라갔다곤 해도 그 아까 위에서 있었던 약간의 현자 타임이라는 부분이 좀 느낄 수 있는데 히트맨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범위, 채널링, 스킬 연계 진짜 노멀해. 그래서 얘 플레이 해보시면은 내가 게임 좀 잘하나? 라는 느낌 받음. 이거 형님들 아시죠? 이게 되게 본인이 보면은 와, 야, 좀 나 게임 좀 치는데? 이게 마치 리신의 Q평, 2평, RQ평 2랑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본인이 나 좀 치나? 라는 느낌이 되게 캐릭터가 짜임새가 되게 적당해요. 게다가 범위도 좀 있고 게다가 이 캐릭터 또한 스피드입니다. 속도예요. 속도 시너지 아직 안 없어졌잖아. 과거에 시너지 캐릭터였긴 했는데 현재도 아마 파티원들 15% 범위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좀 쓰기 굉장히 좋아서 속도감도 좀 있고 해서 굉장히 캐릭터 노멀하니 쓰시기 좋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총검사 요렇게 좀 볼만하고 다음은 이제 외전입니다. 외전. 근데 여기서는 역시나 말씀드려요. 외전은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는 지역이 아닌 외곽이다. 이거는 본인들이 파보려고 가시는 거예요. 자세한 건 옥선생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특이점을 찾으러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외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으신 형님들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마지막은 아처죠. 아처 최근에 추가된 아처. 아처는 뭐 다른 걸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죠. 트래블러 신캐 버프 현상황 캐릭터적으로 완벽.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어떤 캐릭터든 단점은 있어. 단점은 있기 때문에 이 완벽이라는 단어는 넣긴 좀 어렵지만 현재는 그게 가려질 정도의 신캐 버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배틀크루가 있는데요. 배틀크루는 배틀크루 자체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던 배틀크루가 완성이 되기 위해선 80제 75제 커스텀 도배랑 플러스 기본기 숙련이라는 장비 스펙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게 완성이 된 배틀크루 얘긴 거지. 순수한 캐릭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냥 좋은 캐릭터야. 범위도 준수하고. 근데 이 현재 이 트래블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쿨감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45제가 자동 발사라던가 아니면은 몇몇 캐릭터 조작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동기 그 다음에 짤무적기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힐링기 그 다음에 그 셋업 간격과 셋업 맹공이라는 시스템으로 특정 주력기를 뭐 쿨타임 감소나 데미지 증가를 함께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트래블러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역시나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지난번 이벤트 때 다 하셨겠지만 혹시나 최근에 와서 내 거 재밌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요즘에 신캐 나왔는데 신캐 좋다던데 저 진짜 좋나? 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쭉 해서 선생님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을 거고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나 제가 뭐 여러 가지 해본 바 뭐 제가 많이 해본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육성만 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템도 맞춰본 친구들도 있고 바칼레이드도 가본 애들도 있고 현재 여러 캐릭터들 이스핀즈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세팅해서 다 맛을 본 다음에 또 평가하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데미지적인 측면은 결국에는 밸런스 패치 한방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4유효 커스텀 2개만 먹어버리면은 기존의 본 캐릭터 넘어버리는 게 현재 지금 딜 밸런스이기 때문에 결국엔 못 먹으면 꽝이잖아요 커스텀도 그치?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뭐 이게 세다 안 세다로 설명해 드린 게 아니라 이 캐릭터는 이런 게 재밌더라 저 캐릭터는 저런 게 재밌다더라 그 다음에 저는 요런 게 재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엔 이 직업 요게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거 듣기에 좀 괜찮으셨다 아니면은 뭐 라디오용으로 괜찮았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음엔 또 안 다뤘던 친구들 지금 뭐 검신도 나머지 4직업군 남았고 그렇지? 귀검사도 이번 다음에는 되게 어려운 캐릭터 알아보기 뭐 그런 걸로 또 구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여기